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 범법을 저지르는 놈들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범죄는 욕망을 토대로 한다. 이 욕심쟁이 노인네 같은 이라고 손손이 돈이나 내놓을 것이지. 그 욕망은 무력, 성욕, 권력욕 등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제 인생 역전이다. 실컷 놀아주마. 하나의 욕구를 채우면 또 다른 욕구가 끌어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욕망에 잠식당한 사람은 반성이란 걸 모른다. 거기 서라! 너 같으면 서겠냐? 꺼져!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놈들은 잊고 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경찰들은 절대 못 찾아. 찾았다. 여기 살고 있었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영원히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도. 욕심쟁이는 이놈이잖아. 일단 시력부터 뺏는다. 경찰한테서 도망쳐도 나 이주인 시게오한테서는 도망 못 가. 사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놈을 기다리는 건 무법의 심판뿐. 몸이 박살나는 기분은 어때? 이제 그 더러운 손버릇은 좀 고쳤겠지? 극한의 고통을 주어 유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런 내 사명 때문인지 오늘도 사무실에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 자, 드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 사람.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는 초췌한 남자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 딸을 능욕한 이놈을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눈엔 번뜩이는 빛이 있었다. 이게 진짜 사리를 가진 빛이다. 건네받은 사진 속엔 까칠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누구죠? 사토나카 요시노리, 딸 학교에 있는 선생입니다. 그럼 이놈은 자기 학생한테 손을 댔다는 뜻인가? 끔찍한 불행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의뢰인한테는 15살인 딸이 있었다.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서 키운 외동딸이었다. 이치 아빠,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그래. 아프지 않을 뭔데? 예쁜 딸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귀가 후 그는 쎄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다. 항상 마중 나오던 딸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엔 자고 있나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이상하네.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올 리 없는데. 밤 9시를 넘은 시각, 중학생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다. 의뢰인은 딸이 걱정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저기, 딸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러셨군요. 따님의 정보를 알아야 하니 서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경찰서에 사진 등의 정보를 준 뒤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매정했다. 발견 당시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납치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다음 날 딸은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딸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한다. 눈에는 체르 스프레이를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간당한 흔적도 있었고요. 세상에. 아마 도망치려고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너무 없었다. 시체에 짐은 안 남아 있었어? 네,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습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은 이동하는 차 안. 게다가 시체에도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난항을 겪는 수사에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범인을 찾아 나섰다. 내 딸이 없으니 이제 잃을 것도 없다.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반드시 놈을 찾아내겠어. 그는 딸을 위해 모아둔 돈을 모조리 꺼내 죽을 각오로 뒷세계에 발을 들였다. 동류의 사정은 동류가 제일 잘한다고 하더니 그쪽 세계엔 듣도 보도 못한 정보가 넘쳐났다. 이 근처에서 수갑을 쓰고 그런 짓을 하는 놈은 그 녀석밖에 없어. 이 자식이 내 딸이. 돈을 아끼지 않고 정보를 모으던 그는 결국 어떤 남자를 찾게 된다. 그건 바로
딸 학교 선생인 사토나카 요시노리였다. 범행 당일 놈은 예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당신 딸을 학교 중에 납치했어. 근데 목격자가 없었다고! 말을 건 건 학교 안에서였으니까 딱히 이상할 게 없었겠지. 그리고 교묘한 말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딸을 고속도로까지 납치.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 후 도로 가측에 차를 세우고 체르 스프레이와 수갑으로 속박해 강간까지 한 모양이다. 자료에는 딸을 친 트럭 기사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일단 정보 자체는 확실해. 근데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마. 왜? 불법 루트로 손에 넣은 정보잖아. 잘못하면 당신이 잡혀가. 아니면 내가 직접 딸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실력 좋은 전문가를 소개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가 내 사무실까지 오게 된 것이다. 좋아,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군. 방금 하신 말씀 전부 사실이 맞습니까? 조금 있으면 경찰들도 다 알게 되겠군요. 그러면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걸 나한테 맡긴다는 건 그도 무법의 심판에 대한 업을 떠안겠다는 뜻이겠지. 전부 사실입니다. 전 그놈을 법에 맡기고 싶진 않아요. 나는 각오를 묻기 위해 애써 살기를 드러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받아들였다. 범인이 경찰에 잡힌다고 해도 죄목은 유괴, 폭행뿐입니다. 살인죄는 아니에요. 형사랑 변호사들한테도 가봤습니다. 다들 놈은 15년 정도 살고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아, 저런.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의뢰인의 얼굴은 마치 괴물처럼 변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내 딸 목숨은 순간엔 그렇게 가벼운 거야? 죽어서 갚아! 죽음으로 갚으라고! 그것은 영혼의 통곡이었다. 의뢰를 받지 않으면 그는 직접 놈을 죽일 것이다. 부당하게 소중한 딸을 잃은 그가 직접 손을 더럽히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 고문 소믈리에가 있는 것이다. 저지른 죄에 비해 법이 정한 벌이 가볍다면 무법을 써서 수지 타산을 맞춰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각오해라. 내 심판은 법처럼 가볍지 않으니까 넌 이제 무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제자한테 손을 댄 놈은 살 자격도 없다. 사토나카의 신병을 확보하는 건 쉬웠다. 방과 후는 단죄의 시간이다.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자기가 학생을 죽인 그 학교에서 아직도 당당하게 선생질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놈을 고문실로 데려와 전용 모래사장에 하반신을 묻었다. 선생님, 다 됐습니다. 좋아, 그럼 깨우자. 나는 준비해둔 적당한 크기의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걸 놈의 면상에 온 힘을 다해 내던졌다. 일어나, 짐승 새끼야! 방금 건 연습도 할 겸 깨우기 위해 던져본 거였다. 일석이조군. 내 모닝콜로 놈은 멋지게 눈을 떴다. 코가 완전히 구부러졌지만 이렇게 된 쪽이 더 잘 어울리는군. 여긴 뭐야? 너희는 누구고? 이건 납치 감금이야! 범죄란 말이다! 네가 학생한테 한 짓을 따라한 것뿐이야. 시끄럽게 굴지 마. 역시 짐승 새끼다.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모른 채 하다니. 그래도 일단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지. 선생이면서 제자를 유린하고 결국엔 죽게까지 만든 것에 대한 후회는 없나? 양심이 있다면 미안해하겠지 싶었지만 놈의 대답은 극악무도했다. 네가 뭔데? 교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지 알아? 그 정도 혜택은 받아도 된다고! 뭐? 그리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트럭이 친 거잖아. 이 새끼, 닥쳐! 네 놈 때문에 그 선량한 트럭 기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런 놈은 이가 있으면 헛소리 짓거려야 되기 때문에 다 뽑아버렸다. 이렇게까지 썩은 놈일 줄이야. 역시 법은 놈한테 너무 과분하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주지. 루카와! 네, 준비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 그 몸에 똑똑히 새겨주겠어. 나와 루카와는 준비해둔 주먹만한 돌을 쥐고 놈을 향해 던졌다. 무슨 짓이야? 궁금해? 네 놈을 투석형에 처할 거다. 놈은 내 말을 듣고 단숨에 핏기가 가셨다. 사회 선생이라 그런지 이 형에 대해 알고 있는 모양이다. 투석형은 고대부터 행해졌던 처벌 방법 중 하나다. 죄인의 하반신을 묻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는 간단한 형벌이다. 지금도 중동 등의 이슬람권에서는 그만 살려줘! 이 개자식! 반성해! 불륜이나 성폭행 등 부도덕한 죄를 심판할 때 이 형벌이 이용된다고 한다. 부도덕한 죄를 심판한다. 이 짐승 자식한테 안성맞춤이군. 그만. 쓸데없이 입 열지 마. 아니 뭐 돌 먹고 싶어? 그럼 더 가차없이 던져줘야지. 이 투석형은 그냥 돌을 던져 맞추는 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통은 장난이 아니다. 성인 남자가 전력으로 던지는 돌을 맞으면 뼈 정도는 쉽게 부러진다. 게다가 몸이 고정된 채로 맞는 거기 때문에 내 무릎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무릎 관절은 모래 속에서 박살나 고통은 더 심해진다. 그렇게 계속 던졌더니 참다 못한 사토나카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이제 와서? 하지만 나도 슬슬 돌 던지기가 귀찮아졌다. 그럼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 네놈이 지금까지 손댄 학생은 몇 명이냐? 솔직히 대답하면 용서해주지. 20명입니다. 솜씨가 좋길래 초범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그래, 그럼 용서해줄게. 근데 왜 돌을 치는 겁니까? 왜냐니? 내가 용서해주는 건 처음 저지른 것뿐이니까 19인분은 아직 남아있어. 네놈이 능욕한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이 무법의 심판으로 맛보게 해주마. 그 뒤로 몇십 분간 더 돌을 던졌더니 놈은 결국 죽어버렸다. 이런 건 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군. 좀 아프네. 선생님, 얼음찜질이라도 좀 하시는 게... 과연 세계 최고 클래스의 처형법, 힘이 꽤 필요하다. 사법은 형법이나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때때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원통한 목소리를 듣는 것 또한 내 임무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은 무법의 사형. 사법과 달리 정당성 따윈 없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